1편에서는 기본적인 설치 방법, 트윈모션의 설치 방법과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2편에서는 스케치북에서 작업물을 임포팅하는 방법의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은 스케치업 자체에 설치된 트윈모션의 루비죠. 그러니까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바로 연동되게끔 하는 방법, 싱크시키는 방법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M모션을 구동하고 스케치 파일이 저장된 것들을 바로 불러들이는 두 가지 방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2020 TM모션 버전에서부터는 스케치업 2020까지 바로 연동이 버전업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 샘플 예제로 하려고 했더니 불러드릴 때 임포팅 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본 화면에서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뭐 기본 화면에서 뭐 간단하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 뭐 박스에서 뭐 나무 질감이라든가 뭐 질감 이렇게 입혔겠죠. 작업을 이렇게 되면 뭐 물론 저장해 놓고 하는 게 안정적이긴 한데 지금 보면 여기 트윈모션 플러그인 아이콘을 해서 첫 번째 See in 트윈모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건 세팅인데 세팅 값은 이제 불러올 때 모델을 좀 압축시킬 거냐 뭐 이런 기본 세팅을 좀 할 수 있어요. 메타리얼을 뭐 사용할 거냐 트윈모션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 값에 두면 별 지장 없이 스케치북에 작업한 메타리얼을 연동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인 트윈모션을 클릭하게 되면 트윈모션을 켜놓지 않아도 구동이 되면서 불러들이게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자동으로 트윈모션 구동이 되면서 첫 번째 창에 바로 싱크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물어요. 기본 프로젝트냐 아니면 새 프로젝트냐 묻는 거죠. 기본에 있는 프로젝트에 뭐 이렇게 새로 여는 거냐, 합치는 거냐, 아니면 새로 할 거냐라는 묻는 건데, 이제 새로 난 작업할 겁니다. 라고 하면, 새로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처음에 우리, 일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어, 처음 메인 화면이 나타나고, 뭐 스케치 필로 될 거다.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럼 바로 연동되게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창을 줄여서 잠깐 볼까요? 그러면, 마우스가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지금 좀 옮겨볼게요. 자, 지금 스케치업에서 있는 작업한 결과물들이 바로 트윈모션에서 임포팅 되면서 작업을 바꿀 수 있는, 얘는 루미온 싱크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렇게 연동이 바로바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추가를 한다거나 매핑을 바꿨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매핑을 한번 바꿔볼게요. 바꿨다 그러면 트윈모션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눈동자를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스케치업에 조금 전에 작업한 것들이 바로 연동이 돼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기본 재질값을 따라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하고 싶다. 뭐 변형이나 추가 기능, 추가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면을 분할하거나 뭐 새로운 면을 만들어서 뭐 형태를 만들고 싶고 뭐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서 추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작업들을 하게 되죠. 작업들을 하고 간단하게 매핑 한번 해볼까요? 거꾸로 이번에 모터 적용이 되나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적용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씬 트윈모션을 안 눌렀기 때문에 여기는 나타나진 않아요. 나타나진 않지만 지금 작업하는 결과물에서 씬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스케치업에 있는 기본 라이브러리에서 그 워터라든가 기본적인 네이밍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본에 있는 워터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물로 바꿔줘요. 이건 뭐 엔스케이프나 루미온이랑 같은 거죠. 이게 전에 버전에서는 아마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바로 연동이 돼요. 좀 간단한 정도, 그러니까 스케치북 용량 자체가 100메가 미만 정도에서는 충분히 바꿀 수 있죠. 메모리가 16기가 이상이라고 하면 뭐 굳이 튜모션을 띄워놓고 작업하지 않아도 바로 싱크를 통해서 작업해도 직관적인 수정들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다시 한번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티모션을 꺼주고 다시 한번 구동을 새로 하는 거로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구동할 때 샘플 예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케치업은 닫아주고 샘플 예제 파일인데 간단한 주택 파일이에요. 주택 파일을 저장되어 있는 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Tw모션을 새로 구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포팅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어떤 방법을 쓰든 불러온 다음에 추가적인 모델링, 그러니까 스케치업 파일 안에다 수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케치 파일을 추가할 때는 병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트윈모션에서. 그러니까 스케치 파일들을 꼭 하나로 만들어 작업하는 게 아니라 보통 루미온도 마찬가지지만 파일들을 쪼개서 용량을 한꺼번에 불러오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나눠놓고 작업하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걸 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트윈모션은 구동을 했고 지금 아까 보는 것처럼 쓰인 트윈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케치 파일 자체를 불러와서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일 열기 옵션이 있고 항목들이 이렇게 뜨고 아까 설명 일장에서 했던 것처럼 재료별로 병합할 거냐 아니면 계층 레이어로 할 거냐 라고 하는데 보통 스케치업 작업하는 분들이 중급 이상은 레이어 작업을 잘 하는데 보통은 재료로 하기 때문에 재료로 여기서 보통 모델링을 다 끝나고 Tw모션이라든가 리얼타임 워크플로우에 가져오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재료별 병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료 또 분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두고 한번 불러가도록 할게요. 자, 열기 눌러서 지금 제가 바탕화면에 예지 파일이 있는 거로 보는데 자, 여기서 예지 파일 지금 예지 파일은 페이스북에서 온라인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파일 갖고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죠. 자, 용량이 좀 어느 정도 오브젝트들도 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걸릴 겁니다. 조금. 자, 이제 불러 들어왔네요. 보통 이 정도 용량이 불러온다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안에 항목에서 불러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스케치업이랑 마우스 컨트롤 같이 해놨기 때문에 빨리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임하는 사람들은 뭐 학생들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보다 더 빨라요.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은 루미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별로 선택이 될 땐 그룹핑 된 대로 선택이 되지만 재질을 입힐 때는 같은 재질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뭐 콘크리트가 여기 뭐 있다 저쪽에도 같은 재질이다 그러면 네임이 같은 경우에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건 되게 간단하게 연동이 돼서 들어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스케치업은 꺼도 돼요. 같이 띄워놓고 수정을 하고 다시 뭐 얘로 설정을 해도 되긴 하지만 뭐 용량이 클 경우에는 부하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이 나중에 다시 병합해서 업데이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 파일은 그 중급 과정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스케치 파일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뭐 지금 항목별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오른쪽에 누르면 보게 되겠죠. 쭉 항목별로 이렇게 뭐 오브젝트별로 구분이 쭉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레이어는 버전업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그 스케치업에서 씬 만든 것들은 구분이 지금 안 될 거예요. 씬까지는 안 들어오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씬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씬은 아직까지 뭐 아래 통계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양이나 질감의 양 뭐 이런 거 CPU의 활용 범위 GPU가 거의 100% 돌아가죠. 거의 그래픽 카드가 거의 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통 기본적인 작업이고 길을 통해서 들어가서 조명 같은 걸 많이 안 달면 상당히 직관적으로 빨리 움직여서 자, 내부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 정도 컷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임포트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자, 그럼 스케치 파일 불러온 게 되고 여기서
위에 보면 다시 리뷰하는 거, 업데이트하는 기능들이 있고, 다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중급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 작업에서 처음 해야 될 거는 아직 실내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뭐, 조경이라든가 환경들 만드는 방법까지 할 건데, 순편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기본 태양에 대한 코드를 움직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하단 부분의 인터페이스에 두 번째는 자동화 항목 들어가면 신호를 한꺼번에 신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얘는 배경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배경적인. 도시 요소 같은 경우에도 뭐 위치 아까 태양의 코드랑 잡는다고 했는데 뭐 이거는 거의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불편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세 번째 있는 이제 환경, 대기 환경 만들어주는 세팅을 들어가서 날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 항목을 들어가면 있는데 흐림과 밝음 날씨. 이거는 뭐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기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후의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계절은 계절에 따라 좀 바뀌겠죠. 겨울 가면 바깥에 눈이 쌓이는 걸 이렇게 보게 될 거고 단풍 지는 거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자, 일단은 여기는 지금 두 번째 있는 자동화에서는 뭐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치를 통해서 방위각 시간, 태양의 고도 위치를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지리적 위치를 뭐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치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위치를 놓으면 우리나라 고도에 맞는 각도가 나오고요. 뭐 수동으로 방위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낮 시간, 밤 시간. 자, 기본적으로 햇빛이 실내에 들어온 유입되는 거는 뭐 여름보다는 봄하고 겨울, 가을이 좀 낫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봄 날씨 정도도 괜찮아요. 봄이 빛이 색깔이 예뻐서 봄 날씨 정도로 들어올게요. 방위각은 태양의 위치, 해가 동쪽에 어디다 둘 거냐에 따라 각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뷰에 따라서 지금 방위각이 기준으로 나타나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느 위치에서 빛이 들어오는 게 예쁠지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쪽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침 7시 자 8시 7시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월 정도 아이고 백그라운드 이제 뭐 도시 배경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주택이 뭐 내가 오브젝트를 넣은 배경을 어디다 두겠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겠죠. 뭐 교외 지역이면 교외 지역이 바뀌고 회전 모드는 뭐냐면 뭐 뒤에 창문 바깥에 보이는 배경의 위치를 잡아주는 건데 뭐 저는 교외 지역으로 해서 이 정도 보이게끔 뷰를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팅된 건 기본적인 조명의 세팅이에요. 조명의 세팅이고, 뭐, 이게 항목을 벗어날 때 처음 하시는 분들, 초급은 16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경로 위치가 되게 3단계를 눌러주면 상위로 올라가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건 기본적인 밝기죠. 기본적인 태양의 고도나 위치에 따라서 빛이 유입되는 양이고요. 아,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눈동자 클릭하면 나타나는 거는 이거랑은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기본 세팅 값에서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여기서 뭐 선택을 기본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또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데 뭐 계절이라든가 뭐 월별로 태양의 고도는 못 맞추고 기본적인 시간대 조명만 어떤 분위기인지 확인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조명 클릭해 보면 지금 내부 조명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공적인 조명은 자동 노출이라는 건 그 우리 자동 노출값이죠. 밝기값 감마값이랑 비슷한 거죠. 익스포저 기능처럼 이 정도 밝기에서 태양 밝기에서 얼만큼 노출이 될 것이냐 조절하게 되고 두 번째 WB 화이트 바란스 그래서 6000 기본값이 7300값 되어 있는데 뭐 약간 노란빛 뭐 밝은빛 이렇게 화이트 바란스를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기본값 줄 때는 7300이라고 쳐주면 되겠죠. 레디오시티 아시다시피 얘는 뭘까?
그러니까 빛을 반사되는 빛, 그러니까 반사광을 잡아주는 건데 켜짐으로 당연히 해야지만 사실적인 그 묘사가 되겠죠. 당연히 빛의 레디오시티 있어야 되니까. 아래 보면 덜하고 있는데 레디오시티 반사를 얼만큼 시켜줄 거냐 조절하는 값이 있어요. 세부 설정으로. 얘를 통해서 빛의 반사광 값을 조절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얼만큼 튀길 거냐라고 조절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도금 악디바가 확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뭐 적당히 직접 입력을 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많이 튀겼나? 1000장까지 빛이 가려면 좀 많이 올려줄 수도 있고요. 선택하면 되고. 자, 그림자는 얼만큼 들어갈래? 이 그림자 값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림자 안탈리싱이죠. 끝부분에 얼만큼 윤곽을 퍼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선명하게 떨어지는 빛을 만들어 줄 거냐, 이런 조절을 하는 겁니다. 올리게 되면 많이 퍼지게 되고, 낮추게 되면 선명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값을 거의, 미터 값이기 때문에 되게 커서, 이 정도만 주면 아예 직사광이 들어오는 값에 그림자 윤곽이 뚜렷한 그 끝에 깨진 퍼진 부분이 없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한 150 정도 주면 적당하게 좀 퍼지는 부분, 그 다음에 한 1000 정도 주면 많이 퍼지겠죠. 뭐 이런 값을 조절해서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침빛이니까 좀 선명하게 떨어지길 위해서 한 600대 값으로 한번 조절해 볼까 봐요. 그다음에 아래 더를 클릭하면 그림자 영역, 그러니까 그림자를 어디까지 선명하게 타고 들어오게 만들 것이냐,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TV 부분 보면 좀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세팅 세부값 들어가면 반사 줄 거냐 말 거냐, 얼만큼 별강도 이건 사실 좀 필요 없는 거고요. 전체 밝기 빛이 얼만큼 밝게 들어오느냐. 근데 이건 너무 밝지 않게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인공 조명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본 조명 밝기 값을 세팅해 놓는 정도가 기초 과정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뭐 여기서는 이게 최종 컷 뽑을 때 보통 하는데, 비네팅이라고 해서 주변보 어둡게 하는 거, 원근 값 조절해서 원근 2소점, 2포인트가 원근 조정이거든요. 뭐 시야가 그래서 얼만큼 광각 쓸 거냐, 뭐 이런. 그다음에 뎁스 필드 피사기 심도라고 하죠. 뭐 이렇게 뒤에 배경 풀어주는 건데, 얘는 더 클릭하면 거리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랑 똑같이 조절이 되는데, 어이구, 치수가 빨리 움직이네. 자, 뭐 2, 3 치수값 입력하면 되고, 아웃포커싱 할 때 보통 조리개 값을 밝은 값이냐 적은 값 하는데, 조리개 값을 올리게 되면 이제 뒤에 퍼지는 게 좀 약하고 1값이 보통 최대치거든요. 이제 이 보케라는 거는 아웃포커싱의 뒤를 풀어줄 때 카메라랑 똑같은데, 어떻게 뭉개줄 것이냐, 물방울 모양이냐, 뭐 스마트폰에도 요즘 다 있는 기능이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퍼지는 걸 만들었는데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 거냐라고 할 땐 여기 위에 있는 마크를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포커스를 찍게 되면 그 지점으로 포커스가 맞게 돼요. 조금 더 풀어뜨려 볼까요? 그러면 이 상태는 너무 크네. 1.5. 자, 포커스 선택, 앞부분에 클릭하게 되면 뒤가 풀어지고 앞쪽에 포커스가 맞고, 또 뒤쪽을 클릭하게 되면 뒤쪽이 맞고 앞에가 풀어지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앞포커싱에 포커스를 조절하는 값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오브젝트를 조절할 때 이런 값이 뜨는데, 여기는 이제 무브키 방향키, 그 다음에 스포이드 너 어떤 거 선택할래, 뭐 찍는 것들, 재질을 선택할 때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위로 가서 다시 카메라 옵션에 가면 그런 값들이 조절된다. 그래서 보통 시야각, 광각, 얼만큼 시야각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뎁스 필드, 그 다음에 이소점, 2포인트, 3포인트. 보통 외관이라든가 실내 컷도 2포인트를 많이 쓰니까 해주면 되고, 비네팅 같은 건 나중에 해주면 되고요. 렌즈 프리 효과는 지금 현재 기본값 아주 준 게 없기 때문에, 시각 효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추가된 기능이죠. 렌즈 프레어랑.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터 효과, 뭐 우리 이거를 사실 잘 쓰진 않아요.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필터랑 거의 같은 건데, 뭐 이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 유리 반사 같은 거 뭐 주는 효과들, 켜짐. 나중에 이제 렌더 걸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기본 태양의 고도라든가 위치를 잡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뭐 내부도 있고 실 외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때 작업이 보통은 씬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씬을 만드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컨트롤이 힘드니까 미디어에 가서 씬 한번 스틸 이미지로 만들어 놔보죠. 셀렉컷 여기 하나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외부로 쭉 가서 외부를 한번 돌려줄까요? 여기도 한번 씬 생성해주고 뭐 왔다 갔다 교차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겠죠. 스케치업에 씬 만드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위로 가든 뭐 하면 그 씬에서 위치가 이동되기 때문에 훨씬 씬을 만들어 놓고 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임포팅과 기본 세팅을 설명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